창문에 이것이 보이면 무조건 오래 사세요. 대박나는 집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은 저녁마다 집으로 돌아와 창 너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사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창문 너머의 그 풍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오늘은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창문의 비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터를 고를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문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문은 단순한 채광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에너지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모두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집이란 결국 우리 몸과 같아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좋아야 우리의 인생도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문 너머에서 우리가 어떤 풍경을 봐야 진정한 번영의 기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이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바로 창문입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집의 터가 좋은지 나쁜지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기운이 흐르는 명당의 집과 나쁜 기운이 정체된 집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창문 너머의 풍경입니다. 이것만 바뀌어도 당신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재물운을 가져오는 첫 번째 풍경은 바로 큰 강입니다. 혹시 연예인들의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유독 한강뷰 아파트가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풍수의 비밀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넓고 잔잔하게 흐르는 강이 보인다면 그곳은 천상의 명당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듯이 재물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강물이 모여드는 것처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돈이 모여듭니다. 본업의 수입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갑자기 복이 흘러들어오는 것이죠. 마치 든든한 통장에 계속해서 잔고가 늘어나는 것처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이 반드시 깨끗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맑은 강물이 반짝이는 것은 깨끗한 재물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물살이 너무 센 곳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나간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탁하고 더러운 물은 좋지 않은 기운을 몰고 온다고 하니 더욱 피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창문 너머로 맑고 깨끗한 강을 마주하고 있다면 절대로 이사를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늘이 내린 큰 복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기운을 주는 것은 둥글게 솟아있는 산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봉이라 부르는데 이 산은 마치 부처님의 머리처럼 부드럽고 온전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가의 본가들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재산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귀봉이 주는 기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정감입니다. 둥근 산은 포용력이 있어 그 기운이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마치 든든한 뒷배경처럼 집안의 재력을 안정적으로 받쳐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둥근 산의 모습은 가득 찬 보름달과도 같습니다. 보름달처럼 둥근 산이 보이는 집은 항상 넉넉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창문에서 바라보았을 때 산의 정상이 당신의 시선 높이보다 약간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작은 산은 기운이 약하고 너무 큰 산은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의 위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좌청룡 우백호라 하여 왼쪽과 오른쪽에 산이 있어야 좋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왼쪽에 있는 둥근 산이 재운을 부른다고 합니다. 마치 왼손으로 재물을 움켜쥐는 형상이라고 하죠. 옛날 부자들은 이런 둥근 산이 보이는 터에 집을 지을 때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창문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서 기봉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도록 했다고 해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봉이 보이는 집은 3대가 덕을 본다는 것입니다. 첫 세대는 재물을 모으고 둘째 세대는 그 재물을 지키며
셋째 세대는 그 재물을 더욱 불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큰 나무와도 같습니다. 첫 세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튼튼한 나무로 키우면 둘째 세대는 그 나무를 잘 보살펴 더 큰 나무로 만들고 셋째 세대는 그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의 집 창문 밖에 이런 둥근 산이 보인다면 그것은 하늘이 내린 큰 복입니다. 대대로 부자가 되는 터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이사 가지 마세요. 이제 창문 밖으로 보이는 또 다른 특별한 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뾰족하게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산, 바로 문필봉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산을 보고 붓끝이 하늘을 가리키는 형상이라 했습니다. 마치 학자가 붓을 들고 글을 쓰는 모습과도 같다고 하여 이런 산이 보이는 집에서는 대대로 학자가 나온다고 했죠. 실제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학자들의 고택을 보면 신기하게도 창문 밖으로 이런 뾰족한 산이 보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도산서원도 그렇고 율곡 이이 선생의 자운서원도 그렇습니다. 문필봉이 보이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공부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산의 뾰족한 기운이 마치 연필심처럼 예리한 지성을 일깨워준다는 거죠. 풍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필봉이 보이는 집은 3대가 글로 이름을 남긴다고요. 할아버지가 학자라면 아버지는 교수가 되고 자녀는 작가가 되는 식으로 대대로 학문과 예술의 길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집 창문 밖에 이런 뾰족한 산이 보인다면 그것은 하늘이 내린 학문의 복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진정한 지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풍경을 마주한 집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풍경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풍경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려는데 혹시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집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데 이런 풍수의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수록 더 많은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구독이 모여 10만 분 이상의 분들과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피해야 할 풍경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창문을 정면으로 향해 곧게 뻗은 도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칼길이라 부르며 특히 경계했습니다. 마치 칼날이 집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날카로운 기운이 직진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 길이나 간선도로가 집을 향해 곧게 뻗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면서 내뿜는 기운이 마치 화살처럼 집을 직접 겨냥하게 되죠. 옛날 대문을 만들 때 반드시 조금 비켜서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길에서 오는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곧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이런 칼길이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유독 피곤하다고 합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 않다고 해요. 날카로운 기운이 쉴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다툼도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치 칼날 같은 기운이 가족의 마음까지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부부 사이가 불화하기 쉽다고 해요. 돈도 잘 모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통장 잔고가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칼날이 돈을 베어가는 것처럼 재물이 늘어나지 않고 새어나가기만 한다는 거죠. 만약 지금 이런 집에 살고 계시다면 창문에 무거운 커튼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에서 오는 날카로운 기운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또한 창가에 푸른 식물을 두거나 구슬발을 달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물은 날카로운 기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구슬발의 움직임은 고든 기운을 흩어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압선이 창 가까이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과 물의 기운이 조화롭게 흐르는 곳을 명당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전기가 흐르는 길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죠. 이런 인공적인 에너지는 자연의 기운을 어지럽히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고압선이 창문 가까이 지나가는 집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흐르는 강한 전류는 보이지 않는 전자파를 만들어냅니다.
이 전자파는 우리 몸의 기운을 어지럽히고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변전소 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전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라 기의 흐름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마치 소용돌이치는 물처럼 주변의 좋은 기운까지 빨아들여 어지럽힌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두통을 자주 호소합니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낮에도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송전탑이 보이는 집은 재운도 불안정해집니다. 전기가 새어나가듯 재물도 새어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집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이런 집을 두고 기가 흐트러진 집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기운이 전기의 힘에 눌려 제대로 흐르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런 곳에 살고 계시다면 창문에 특수 코팅된 필름을 붙이거나 전자파 차단 커튼을 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 음이온이 나오는 식물을 두어서 전자파를 상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높은 층일수록 고압선과 가까워질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오염된 물입니다. 풍수에서는 물이 재운을 상징하지만 모든 물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창문 밖으로 흐르지 않는 물이 보인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더러워지기 쉽고 악취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는 재물이 들어오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염된 강이 보이는 것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검은 물이 흐르거나 쓰레기가 떠다니는 강이 보인다면 이는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돈이 들어오거나 돈 때문에 걱정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장 폐수가 흐르는 강이 보이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곳은 환경 문제로 인해 부동산 가치도 떨어지기 쉽고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곳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돈이 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수입은 있는데 저축이 되지 않는 가구에서 자주 발견되는 형태라고 해요. 넷째, 가장 간과하기 쉽지만 치명적인 것이 수평이 맞지 않는 집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지을 때 물줄기부터 확인했습니다. 구슬이 굴러가지 않는 평평한 터를 찾아 그곳에 기둥을 세웠죠. 왜 그랬을까요? 수평이 맞지 않는 집은 마치 기울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비스듬히 자라면 강한 바람에 쓰러지기 쉽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평이 맞지 않으면 가문의 기운도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합니다. 방 바닥이 기울어진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돈이 한쪽으로만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재물이 기울어진 방향을 따라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특히 잠자리가 기울어진 경우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편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건강도 나빠지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니까요. 풍수에서는 이를 누워있는 자리가 기울면 일어나는 자리도 기울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식탁이 기울어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밥그릇이 한쪽으로 기울면 식구들의 마음도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풍수에서는 상이 기울면 가족이 흩어진다고 합니다. 옛날 부자들은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봄이면 집의 수평을 다시 점검했다고 해요. 기둥이 기울었지만 그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이런 집에 살고 계시다면 가능한 빨리 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울어진 곳을 바로 잡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더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쁜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처럼요. 다행히 요즘은 수평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집을 고르실 때는 꼭 수평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측정해 보면 의외로 기울어진 집이 많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의 내부 구조입니다. 집은 우리 몸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기가 잘 통해야 건강하듯이 집도 기운이 잘 통해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복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기운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실내 구조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몸에 딱 맞는 옷이 좋은 것처럼 집도 우리 가족의 삶에 딱 맞는 구조여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실은 집의 심장이고 안방은 집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공간의 크기와 배치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죠. 안방이 거실보다 큰 집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방은 집안의 주인이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클수록 주인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안방이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안방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기운을 모아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요. 반대로 안방이 거실보다 작은 집은 가정운이 강합니다. 거실이 크다는 것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에서는 가족 간의 소통이 활발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거실의 창이 크고 남향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재물운도 함께 들어온다고 해요. 하지만 창이 너무 크면 좋지 않습니다. 마치 너무 큰 그릇은 오히려 다루기 힘든 것처럼 지나치게 큰 창은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창이 가장 이상적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통해야 복이 통한다고요. 바람이 잘 통하는 집은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되어 집안에 나쁜 기운이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관에서 들어온 바람이 베란다나 뒷문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좋습니다. 이런 집은 재물운도 좋다고 하는데 마치 돈이 들어와서 잘 순환되는 것처럼 기운도 잘 순환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바람이 막혀 있는 집은 기운도 막힌다고 합니다. 구석구석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나쁜 기운이 정체되어 집안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방의 배치도 바람의 흐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방과 방 사이에 긴 복도가 있으면 기운이 빠르게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적당한 턱이나 모퉁이가 있어 바람이 부드럽게 흐르는 것이 좋죠. 화장실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화장실은 더러운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 가능한 한 거실이나 부엌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현관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으면 들어오는 복이 바로 빠져나간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부엌도 큰 바람이 특히 잘 통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나는 연기와 냄새가 잘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창문이 있는 부엌이 가장 좋고 환기구나 풍기가 잘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실내 구조의 영향은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것이 좋지만 겨울에는 너무 많은 바람이 들어오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현대의 집들은 계절에 따라 통풍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장 높이도 실내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천장이 너무 낮으면 기운이 눌린다고 하고 너무 높으면 기운이 흩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갖춰진 집이라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을 받게 됩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재물도 모이고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완벽하지 않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창문에 무거운 커튼을 치거나 초록색 식물을 배치하고 조명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창밖의 풍경 중 더 좋은 곳에 시선이 가도록 가구를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 진정으로 돌보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집을 고르실 때는 주변 환경을 꼭 살펴보세요. 활기찬 상가들과 잘 관리된 건물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발전하는 기운이 가득한 터전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창밖으로 낡고 버려진 건물이나 폐허가 보인다면 신중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집이란 사람의 체온이 담긴 공간입니다. 매일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차야 좋은 기운이 모이는 법이죠. 하지만 버려진 건물에는 이런 따뜻한 기운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특히 창문 밖으로 무너져가는 집이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쇠락해가는 모습을 매일 보는 것과 같아서 우리 집의 기운도 자연스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철거를 기다리는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물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불안정한 기운을 내뿜습니다. 그 불안한 기운이 우리 집안까지 스며들 수 있어요. 옛 건물이라도 잘 관리되고 있다면 오히려 좋은 기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건물은 주변의 기운까지 침식할 힘이 있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웃집이 무너지면 우리 집도 기운이 빠진다고요. 한 동네의 기운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집의 쇠락이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살고 계신 집 주변에 이런 건물들이 있다면 걱정만 하지 마시고 행동해 보세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가에 생기 있는 식물을 두세요. 식물의 왕성한 생명력이 침체된 기운을 상쇄시켜 줄 수 있답니다. 밝은 조명을 활용하세요. 빛은 어둡고 침체된 기운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를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주변에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중에 혼란한 기운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꿈이 자라나고 가족의 추억이 쌓이며 미래가 결정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풍수의 지혜를 활용하여 당신의 집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느껴보세요. 만약 좋은 풍경이 보인다면 그것은 하늘이 내린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잃지 마시고 오래오래 그곳에 머물며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대대로 번영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